조금 지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일단 뭐 서론은 고대국어 시대 부분에 관한 얘기라 이 고려시대까지를 고대국어 정도로 처리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장에서는 저는 뭐 연구 현황을 논문 하나하나를 요약하기보다는 그 논의됐던 형태들을 표로 정리해서 고대국어 연결음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를 보이는 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115페이지 표를 보시면 이제 대조양조의 나, 과두, 마리어, 그리고 나열의 며, 나, 저, 그다음에 조건의 일단 은은, 그다음에 은다기, 우가나가. 이 은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연결 형태로 좀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듯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그 보조사 은이라는 게 조건과 굉장히 긴밀한 형태이고 이게 약이라는 그런 그 조건 형태와도 호응해서 나타나는 걸 봤을 때 좀 이런 조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또 연접의 아, 오, 이고, 그 다음에 원인의 은다로, 그 다음에 이 매라는 형태, 이 향가에서만 나타난 이 위자는 제가 이 표를 정리하면서 뭐 정말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했던 부분인데 그 도금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이론들이 많고 하기는 하지만 일단 좀 연결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 포함을 시켰고 전제의 견변, 발견 이후의 군, 그 다음에 인용과 상술의 을을 온대, 그 다음에 배경 전제의 은요을려, 늘, 소망, 전환의 과학, 다가 이런 형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 다른 논의들에서는 연결이라고 언급이 됐지만 포함시키지 않았던 형태들을 다시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한 자리에서 딱 한 번만 나타난다던가 약간 판독상에 조금은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예들, 그래서 말안이나 그 목적에라, 개, 목적 이런 부분들은 뭐 제 심적으로는 어미 쪽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공동에서 조금 보류를 시켰고 반대로 굉장히 용례도 많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건 연결 어미다라고 처리를 했지만 저는 이 장례력, 다록의 그 소지, 그 다음에 안민가에만 나오는 그 을지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 연결 어미로 인정하기 힘들다라는 거에서 거의 제외를 시킨 형태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결 어미 2의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118쪽이고요. 사실 저는 이 연결어미 니가 굉장히 초기부터 그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형태인데 막상 찾아 표기들을 공부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저를 당혹스럽게 했던 그런 형태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거의 뭐 연결어미 니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지만 딱 이제 그런 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니를 인정하는 그 논의들이 있습니다. 바로 3회 우주가에 나타나는 탄이와 그리고 화학력에 나타나는 미 이런 부분. 그렇지만 이 탄이 같은 경우는 해석들이 워낙 다양해서 이게 과연 연결어미 니인가. 그리고 저는 이 위치가 이 팔행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향가는 거의 팔행 마지막 19체에서 팔행 마지막은 종결어미가 나타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더라도 종결적으로 더 성격이 강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석덕구결에서도 연결어미 위치에 니로 보이는 형태가 한 번이 나타나지만 그 자형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만일 문맥 없이 그냥 이 자형만 판독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시옷으로 판독을 할 만한 그래서 이 자형상에 또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는 이것은 그냥 그 동명사음의 은과 그러니까 이의 형태를 그냥 니로 하나로 표기하는 데서 나타난 그런 형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음도구결에서 함여이나 혼이여 이런 형태들, 뭐 조건의 형태들은 아무래도 15세기 것이라기보다는 고대 국어의 형태와 관련이 돼서 포함시킬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또 고려가요에서도 좀 특별한 것이 있지 않을까 좀 해봤지만 거의 15세기 것이고 뭐 저 정도만 확인이 돼서 간단하게 참고삼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2.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또 구조적 연결 어미의 관점에서는 어떤 형태들이 또 나타날까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 확실하게 이게 보조요원에 대한 뭐 연구들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들은 없지만 뭐 아 정도 그리고 개 아니면 그리고 부정 표현을 이끄는데
현대국어라면 지15세기라면 D겠지만 동명사 어미를 끌고 있는 이런 특징들, 그리고 11은 거의 안고 가다에서 가가 분용어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만일 보존용어이라면 뭐 견격, 고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연결어미들을 쭉 정리하면서 보였던 고대국어 연결어미의 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거 3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외형적 변화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표로 정리를 한 것처럼 15세기 연결어미와 정말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태는 한 20% 정도고, 나머지는 좀 형태가 변하거나 소멸하는 이런 아주 좀 급작스러운 변화들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절 접속만을 담당하는 고유한 연결어미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어미의 이 구성 재료들을 보시면 동명사 어미, 그리고 동명사 어미와 조사, 동명사와 의존명사와 이 조사의 구성으로 연결어미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요소들이 이 고대국어를 지나서 중세국어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굉장히 다 급작스럽게 변화를 크게 입었던 형태들이 주재료였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연결어미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굉장히 문법화에 활발하게 참여를 하지만, 이 고대국어 연결어미에서는 온대, 올대 외에는 선어말 어미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연결어미가 그 외형적, 형태적인 변화가 되게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2는 이제 이 연결어미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강독을 하면서 좀 이제 의아한 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연결어미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현대국어라면 분명히 종결어미로 끊어야 할 만한 위치도 굉장히 만연체로 길게 늘려서 사용하는 게 하나의 문제적인 특징인데요. 육아사지로는 이 표는 이제 현대국어 번역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길게 보였는가를 보였고요. 또 화환경 자료를 제가 이제 놓고 어디서 문장이 종결되고 연결되는가를 좀 따져보았더니 제 느낌으로는 문장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담화가 기준이 돼서, 종결어미는 담화가 끝날 때만 사용이 돼서 거의 다의 사용 분포랑 이 하나의 과문이 끝나는 그 분포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만연체가 하나에 대한 문장 스타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좀 고대국어와 지금 현대국어의 그 문장의 종결, 연결의 개념이 다르지 않았을까? 즉 우리는 지금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종결, 연결을 따지지만 그 고대국어에서는 이 종결과 연결의 그 단위가 문장 이상의 것을 그 단위로 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구두점의 개념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124페이지 여기서 좀 이 분구두법이라는 이 자료에서 좀 특이한 정의를 좀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연결어미에 해당될 수 있는 이 두 점은요, 문장은 끊어졌지만 아직 이야기 하나의 그 주제의 담화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사용을 하고, 구점이라는 건 문장과 그 담화가 다 뜻이 끊어졌을 때 한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의 문장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야기 담화가 더 기준일 수 있다는 데 조금 더 확신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세웠던 가설로 돌아와서, 그러면 고대국어에서는 연결어미가 절접속 이상을 좀 담당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문장 차원에서 저를 종결하지만 아직 담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접속을 하는 이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다가 제가 좀 주목을 한 것은 바로 선어말 어미의 분포였습니다. 지금 고대국어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국어까지 연결어미 앞에서는 선어말 어미가 종결어미처럼 자유롭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고대국어 연결어미에서도 대부분 그러는데요. 나타난다고 하면은 삭, 시, 격 요 세 형태들을 선택을 하고 아주 자료적으로 좀 예외로 좀 다른 형태들이 간헐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묘와 같은 형태들이 아주 특이한데요. 이 묘에 선행하는 선어말 어미는요, 치, 삭, 겨 말고도요, 오나리, 맞골, 동명사 어미, 이것은 제가 바로 앞에 오는 첫 번째 요소만
분석을 한 것이고 이 면은 앞에 최대 선호말 어미를 3개까지 선행을 시키는데 거의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거의 종결어미 분포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모든 선호말 어미를 선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처럼 선호말 어미를 이렇게 선행하는 것들이 일종의 좀 거의 문장 차원에서 종결을 했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약간 종결과 연결기를 같이 좀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 선생님을 종결어미에서 선생님은 그 제외를 시키셨던 그 여문제,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항상 구결 자료를 번역할 때 여 나오면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이걸 종결로 풀 것인가 연결로 풀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결과 종결의 이런 중간 경계 아니면 이 두 가지 기능을 조금 겸할 수 있는 것이 고대국어의 특징이라면 이 여도 너무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종결이냐 연결이냐를 딱 구분 짓는 것이지 이 당시의 언어관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겸할 수 있는 형태들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이 여에 대한 저희 그동안의 뭐 강독 자료나 무슨 이런 자료들 보면 여들이 종결로도 연결로도 이렇게 처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게 잘못된 번역이나 일관성 없는 번역이라는 생각보다는요. 이게 좀 고대국어 여의 특성을 오히려 잘 반영한 그런 번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고대국어 연구의 이제 한계나 과제를 좀 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이 시기별로 뭐 자료 어떤 형태들이 차이를 보는다기보다는 자료별로 차이를 보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제가 표를 정리할 때도 굉장히 고민이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선어말어미 분포만 보더라도 그 묘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속도 구별에서만의 이야기고 향가로 가면 그런 형태들이 또 안 나타난다라는 것.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구결에서는 다 저저하로 다 이런 나열에만 사용이 거의 되는 반면에 아까 종결어미 이쪽에서도 얘기된 것처럼 이 저는 굉장히 그 의미나 이런 성격들이 달라서 이런 형태는 동일하지만 너무나 기능과 의미가 다른 이런 형태들을 정말 의미에 따라서 X1, X2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자료에 따라서 X향가 아니면 어떤 X구결 이런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에서는 지금 고대국어 연결 어미라고 제가 타이틀을 붙였기는 하지만 사실 제대로 말해서는 어미 연구가 아닙니다. 지금 14예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연결 어미라고 하면은 아서와 면처럼 이런 형태들을 연결어미라고 하지 온가닥에 올 때에는 이런 형태들을 연결어미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 고대국어 연결어미의 논의에서는 이 두 형태들을 다 아울러서 연결어미를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가닥에 해당되는 것들이 은다로, 올 때에는 은다기. 이런 형태들까지도 다 연결어미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3.3에서는 이 생략 표기에 대한 좀 고려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차자 풀기는 뭐 한글 이런 자료들과는 다르게 모든 형태를 꼼꼼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략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캐치하지 못해서 잘못 파악했던 그런 연결어미로 대표적으로 금과 을띠 이런 형태들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좀 이 생략 표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4.4는 이제 그동안 고대국어 연결어미를 살펴보면은 그동안 이제 형태를 발견하고 좀 선후 어떤 요소들이 오나 통사적인 약간 조건들 그리고 이게 15세기 어떻게 문법화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의미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남부영 선생님께서 이 면에 관한 그 논문에서는 무려 한 6가지 형태가 다 조건의 범주에서 다뤄져서 제가 그 2장에서 났던 그 기존 분류에서는 조건의 6가지 형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동일한 조건의 의미로 이런 6가지 형태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것들을 좀 더 의미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 좀 살펴봤더니 을단, 은은, 은다기는요 약, 즉
구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만약 이제 우리가 내일 해가 뜨지 않는다면 이런 반사실적 가정을 나타낼 때는 이 을단이나 음은 같은 형태들이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은닭이 아간 고간 같은 경우는 조건, 일종의 컨디션을 이제 제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고 더 세분화한다면은 이 조건은 또 은닭이는 그 뒤에 시간 표현, 이때라는 거와 동반을 하기 때문에 시간 한정, 아근과 구근은 이미 있잖아 뭐 이런 형태들과 동행을 하는 걸 봐서는 시간적 선호, 계기의 이런 의미들이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고대국어는 그 연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의 어떤 언어 현상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준다면 더 가치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우리 고대국어는 어떤 현대국어와의 연관성을 좀 규명하거나 연결짓는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결어미 측면에서는 지금 현대국어 연결어미에서도 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와 아니면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연관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첨예한 연결어미 연구의 이슈인데 이런 현상들이 뭐 이런 그 문내의 예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형태가 연결이나 종결로 나타나거나 저라는 이런 형태, 지금 종결 어미에서도 저가 나타나고 지금 제가 다른 연결에서도 지금 저가 나타난 거죠. 이런 형태들, 또 여의 존재들,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아울러서 생각하면 현대국어의 언어 현상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선생님이 우리